자, 계속해서 비즈니스 레터의 상용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 코레스판던시에서 비즈니스 그리고 무역통신문에서는 상당한 격식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체, 문투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다르고 아다르다. 그래서 바로 문맥 이나 이제 문장이 전해주는 그런 feeling, 뉘앙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는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을 씀으로써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다 더 상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래서 무슨 어휘를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많은 영문을 대해서 폭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다른 뜻에 대해서도 잘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제 같은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시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지만은 우리 영문법에서도 잘 알지만은 영어에서는 시제가 주는 다양한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이런 문장을 한번 봅시다. We considered your offer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We have considered your offer.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우리말로 하면은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기사의 그런 제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은 바로 이렇게 단순 과거하고 이렇게 현재 완료의 시제가 주는 거하고는 뉘앙스가 벌써 다르죠. 이렇게 되면 리컨시더 하게 되면은 이것이 지금 검토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검토했다는 것인지 그런 의미는 전혀 없죠. 단지 그냥 검토했었다는 일회성의 문장으로 끝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현재 완료로 써가지고 have considere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현재 완료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쭉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밑에 문장을 쓰게 되면은 기사의 그러한 제안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검토를 해왔다. 그러니까 단순 과거보다는 바로 밑에 have plus pp의 현재 완료형을 쓴 것이 상대방에게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왔다 하는 상당히 공손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상대방이 가격을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깎아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예를 들게 되면 we must ask you to discount 이렇게 쓴다든지 또는 we require you to give us lower price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당사는 기사에게 인하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상대방에게 어떤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또 어때요? 우리 당사는 기사에게 더 낮은 가격을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1번 문장이나 2번 문장이나 대동소이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당사는 기사에게 요청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투가 굉장히 강해서 마치 명령도처럼 들린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디스카운트라든지 어떤 로어 프라이스라든지 이렇게 너무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쓰게 됨으로써 문장이 자칫 경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역시 좀 점잖게 we ask you to reconsider 또는 your price 이 정도면 어때요? 그죠? 당사는 기사의 가격에 대해서 한 번쯤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벌써 위에 있는 1번, 2번 문장하고 3번 문장하고는 벌써 격이 다르죠. 그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역시 마찬가지로 we ask you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you'd like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또 굉장히 그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또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도치시켜가지고 좀 더 경쟁적인 가격을 주신다면은 당사가 기사하고 거래를 만드셔서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한국말로 해도 벌써 말이 훨씬 부드럽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우리가 항상 그 비즈니스 레터를 작성할 때는 상대방에게 이것이 어떻게 전달이 될까? 자기는 막 반말로 해놓고 해석은 존댓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석한 한국말식으로 상대방에게도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구 보내버리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흔히 많이 보게 되는데 상당히 그 조심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Sales and Contract에서 바로 이제 주문과 판매에 대해서 배워보시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거기에 트레이드 인쿼리를 했고, 그래서 샘플도 보냈고, 캐탈로그도 보냈고, 그래서 또 이제 견적서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주문을 이제 해오는 경우죠. 자, 그래서 1번 You are free to accept your offer with July sold and would like to furnish the following order with you.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7월 3일 날 기아의 오퍼 잘 받았다. accept. 그래서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청약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객 물품을 주문을 한다. 그래서 이제 following이 보이게 되는데 어떤 문장이 쭉 나오고 다음과 같이 해서 as follows 하는 것이 이제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콜론 또는 세미콜론을 이렇게 써가지고 밑에 사항을 쭉 나열을 그러죠. 그런데 요거는 괜찮지만은 as following to 하면 틀린다. 그냥 as following은 괜찮지만 뒤에다가 이렇게 복수 형태 as following를 붙이게 되면 이것은 틀린다. 그래서 following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전치사로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명사로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다양하게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그 표현이 되죠. following이라는 것은. 근데 시험에 대비해서 보게 되면 as followed 상당히 잘 나와요. as followed는 괜찮지만 following to 해가지고 뒤에다가 s를 붙이면 틀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we've selected the following items from your catalog. 그래서 그죠? 기사에 그 동봉된 카탈로그에서 다음 같은 제품을 우리가 선정을 했고, 그래서 have includes our number, our order number, P1, 2, 3 해서 바로 120번 모델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구매자가 지금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을 하게 되니까 바로 그것은 이제 purchase order가 되죠. 바로 이제 구매 확인서가 돼서 바로 이제 PO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please accept this letter as our official order for the merchandise mentioned in your offer May 1st. 이렇게 있어요. 자, our official order 하니까 이것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시험 주문도 아니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식으로 주문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official order 그러면 정식 주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뭐 공식 주문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As you found your terms satisfactory, we would like to send you our order for the following items. 그랬어요. 그래서 as you have found your item satisfactory, 그러니까 기사의 제품이 아주 그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땡땡 해가지고 이제 주문 번호가 쭉 나오게 되겠죠. 이제 상품의 명세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acceptance, 그죠? 승낙을 하는 그런 레터의 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will includes our order sheet number B-114 and would appreciate it if you would sign it and return it to us.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승낙을 했고, 그래서 이제 purchase order를 상대방에게 보냈죠. 이러한 제품을 구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purchase order를 네가 받아보고.
텍스트나 또 이제 레터를 보냈는데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네가 서명을 하고 다시 우리에게 보내달라. 그러니까 마치 그 sales notice, sales contract에서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요령과 똑같은데 단지 이쪽에서 구매자가 보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purchase order의 형식을 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sign it. 거기다가 바로 이 양식에다가 사인을 하고 내 사인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네가 여기다 사인을 하고 다시 우리에게 return it to us. 당사에 다시 이제 보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째, it would be a great help. 그죠? 큰 도움 되겠습니다. If all the items could be delivered. 모든 이 상품들이 인도가 된다면 언제까지냐면 before the summer holidays began. 그죠? 바로 이것이 이제 시즈널 구즈가 되겠어요. 이제 계절성을 띠고 있는 이제 그런 상품이죠. 크리스마스 같으면은 크리스마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장신구들이라든지 어떤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름이라면 비키니 수영복이라든지 비치볼이라든지 그런 거 다 사용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계절적인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품들, 그런 것을 바로 시즈널 구즈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주문자는 Summer holidays began 했으니까 바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되기 전에 물품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거 보니까 여름 대목을 노리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다음에 7번, We apologize for being unable to accept your order.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기사의 주문에 대해서 수락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인데, apologize for. 자, 이것도 이제 어순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apologize. 사람에게 먼저 한다면 to somebody, for 어떤 이유, 그래서 somethin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apologize to something for somebody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서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대. 시험에서 이 어순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we do hope that it can be of service to you in the future.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 시간에도 그랬어요. 그죠? 안 됩니다. 이번에 주문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하고 싶은 의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컬트하고 블런트하고 무뚝뚝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하게 말하면 이제 정남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또 이제 공급 물량이 있어서 대줄 수는 있지만은 어떤 그 실익, 즉 마진이 적어서 거래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을 해가지고 향후에 또 올 수 있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다. 다음에 8번. Due to the rush of orders, goods are almost out of stock. 됐어요. Due to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due to, owing to, because of, on account of, by reason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치될 수 있는 그런 전치사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 바로 due to the rush of orders, 그러니까 주문이 rush, 아주 밀려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문이 폭증해가지고 goods are almost out of stock. 그래서 이제 그 주에는 그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주문에 응할 수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문장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goods are almost out of stock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goods are running out. 그죠? 그래서 점점 지금 재고가 이제 소진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또는 running low 하는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running lower 하고 더 떨어지고 있다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due to, 그 다음에 owing to, because of, on account of 전부 다 이거 뭐죠? 주에는 바로 이 전치사구에는 이렇게 절이 오면 안 된다. 그래서 due to라든지 owing to 그 뒤에 바로 주어 동사에 이제 절을 취하는 그런 문장도 이제 영장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절이 오면 안 되고 praise 구가 와야 되겠다. 이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we have been compared to raise our prices due to increased labor costs. 됐어요. We have been compared to raise. 그런데
be compared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뭐뭐 하다 해서 be forced to 하고 같죠. 그래서 be forced to, be compared to 하게 되면 나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어떤 타입에서 이제 움직이게 될 때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reluctantly다. reluctantly.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마지못해 하다, 꺼려 하다, 그런 이제 부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와치 문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She said yes. 그래서 reluctantly.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녀는 말을 했다. yes라고. 그죠? reluctantly. 그녀는 마지못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표현을 보고 그녀는 상당히 하기 싫은 그런 상태인데 이제 억지로 한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주문에 관한 표현들에서 주문을 하다, 주문을 받다, 주문을 변경하다, 주문을 두 배로 하다, 주문을 감소시키다 하는 여러 가지 예문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중원부원 하는 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주 읽어서 눈에 익히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킵을 하고 그 다음 장에 신용장 그리고 취신과 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tter of credit 하고 그다음에 출시 컬렉션에 대해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제 상용구문을 보겠는데요. 자, 그럼 1번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ask you to extend the expiry date on the LC to the end of December.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이런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선적을 다 이행할 수 없다. 그리고 선적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촉박한 그런 시간 때문에 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고 시간을 넓게 충분히 잡기 위해서 바로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extend the expiry date에서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좀 연장을 해달라. 지금 이런 얘기죠. 여기서 extend가 보이죠? extend는 연장하다 이건데 또 시험에서 혼동을 유발하는 그런 말이 또 나오게 되죠. expand라고. 자, extend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거리 이런 것을 사용하는 말로서 바로 이제 수평적인 것을 이렇게 쭉 늘린다. 그렇게 하면 extend고 expand는 발음이 이상하네. expand는 바로 어떤 정점을 두고 이렇게 팽창하는 것, 그죠? 그래서 어떤 사업 영역을 뭐 확장한다. 그럴 때 바로 이제 expand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영장문이나 영문 해석에서 또는 블랭크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살펴보자. extend the expiry date 이거는 맞지만 expand the expiry date 이것은 안 된다. 다음에 두 번째, we wish to leave the question of your commission for future discussion 이렇게 돼 있어요. wish to leave 하면 너무 뭘 남겨놓고 싶다, 이것도 떠나고 싶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사의 그런 커미션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좀 보류하고 싶다 이 말이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for future discussion.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바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바로 이제 이것도 이제 바꾸면 어떻게 돼요? We wish to talk about, 그죠? Wish to talk about later 뭐 이렇게 되겠죠? talk about later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wish to discuss discuss 뭐 later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leave 할 때 그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관용어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leave your discretion. discretion 하게 되면 이제 위임, 일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사에게 일임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기사에게 또는 너에게 일임하겠다. 해서 어떤 일을 이제 맡길 때 바로 또 이런 말을 이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As this is first business with you, we would like to ask you to open an irrevocable LC against which may draw on you a site attaching your specified document. 그래서 As this is our first business with you, 그러니까 기사하고 거래하는 첫 번째이다. 그래서 we'd like to ask you to open irrevocable LC. 그러니까 뭐 TT라든지 뭐 DP라든지 DL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너에게 어떤 그 작은 부담을 덜어주는 거래를 하고 싶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아직까지 신용관계가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거래에서는 취소 불능 바로 LC 신용장으로 거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오픈을 해달라. 지금 이것이죠. 그래서 against which may draw on you 기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draw on you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시험에 굉장히 이렇게 나와요, 그죠? draw 뭐 at you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바꿔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또 뭐 이렇게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draw on you 꼭 입에 탁 달라붙도록 자주 읽어서 외워주시고요. As attached in your specified document 해서 바로 이제 그러한 서류를 첨부해서 선적서를 말하겠죠. 첨부해서 기사 앞으로 즉 기사를 지급인으로 해서 대금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화 나오면 이제 계산한다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we've instructed our bank to hand over the shipping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of our draft. 그래서 그러니까 we've instructed our bank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document against acceptance 했으니까 바로 이것은 뭐죠? DA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DA 조건에서 우리 은행에게 선적서를 넘겨주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our bank는 remitting bank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심은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for account of beneficiary 이렇게 됐어요. 이제 신용장에서 부과되는 이제 그런 문헌이 되겠는데 바로 수입자하고 수출자하고 또는 이제 어플리컨트하고 이제 베네피시하고 사이에서 서로 예기치 못한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어떤 그 책임의 이제 한계를 바로 여기다 이제 밝혀두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신용장에 표현을 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수입자하고 그다음에 신용장 개설인하고 서로 이제 불편한 관계가 쌓이게 되죠. 수수료를 왜 나한테 청구하냐? 네가 내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언쟁이 오고 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한국 외에, 즉 바깥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런 수수료는 for account of beneficiary, 하니까 이것은 수익자의 계정으로 한다. 이런 얘기니까 계정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수익자의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바로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edit amount is increased by $20,000 US dollar to $50,000 US dollars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장 금액을 당초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증액합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어때요? by $30,000 US dollars to $50,000 US dollars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우리하고 이쪽에 서구 방식의 이제 숫자를 세는 방법은 문화적 습관 때문에 다르죠. 우리는 만약에 100원에서 75원어치를 샀다면은 25원어치를 샀다면은 이렇게 75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스름돈을 받을 때 우리 상점에 가면 어때요? 먼저 5,000원짜리가 있으면 5,000원, 1,000원, 1,000원 해서 6,000원. 그리고 이제 500원을 더해서 7,500원을 우리가 주게 되죠. 그죠? 하지만 서양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금액에서 나머지 금액을 더해 나간다 하는 개념인데 우리는 빼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작은 금액부터 먼저 주게 되죠. 5원을 주고 그 다음에 5원을 주고 그 다음에 10원, 10원 해서 75에다가 25를 채워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거 해외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도 역시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번 We authorize you to borrow on foreign exchange bank for account of you to extend over US dollars 20,000 only 이렇게 돼서
보통 이제 신용장에서 we 또는 ours, this office, ourselves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신용장 이제 개설은행을 이제 말하게 되죠. 그래서 we authorize you to borrow on Korea Foreign Exchange Bank.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은행을 borrow는 이제 draw on 해가지고 역시 그 같은 말로서는 외환은행이 이제 지급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to the extent of 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그거죠. 그러니까 바로 2만 달러까지는 귀사의 계정으로 해서 환원을 발행할 권한을 수권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상환은행을 이제 지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위는 신용장 발행 은행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Foreign Exchange Bank는 바로 이제 상환은행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8번 all the payment for the goods shall be made in United States dollars by an irrevocable heir aside in favor of the selle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ll the payment for the goods 이 상품에 대한 모든 결제는 shall be made in United States dollars. 그래서 미 달러화로 결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달러라는 이런 화폐 단위를 쓴 나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특정국의 달러라 하는 것을 밝혀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이 revocable as를 해주고 그 다음에 aside 그것도 일람불로 in favor of the seller 그러니까 셀러를 수입자로 하여 그러니까 in favor of 이것도 역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죠. in favor for 또는 for favor with 해가지고 엉뚱한 전치사를 이제 앞뒤로 붙이게 되는데 역시 잘 챙겨주시고요. 항상 무역영어든 또는 국제무역사든 이런 영문의 문장을 대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전치사구에 대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전치사가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본능적으로 항상 체크해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전치사의 그 유무 또는 전치사의 적절한 사용 여부 이런 것을 묻는 시험 문제는 아주 단골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다음에 9번 신용장의 정의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credit means an engagement by a bank or other person made at the request of a customer that the issuer will honor draft or other demand for payment upon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credit. The engagement may be either an agreement to honor or a statement that bank or other persons authorized to honor. 그래서 이건 뭐 해석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용장의 정의에 대해서 바로 이제 해설을 해놓은 내용인데 역시 이것도 블랭크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블랭크 해가지고 안에 적절한 말을 집어넣는 것 그런 것들이 시험에 또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 We hereby issue transfer of credit without recourse 됐어요. without recourse 하게 되니까 바로 소구불능이죠. 소구불능 그런 양도 가는 신용장을 발행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는 역시 신용장 발행 은행이 되겠고요. 주어. 그것도 to the drawer in your favor for account of Kenny Company 그랬어요. 그러니까 Kenny Company의 계정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Kenny Company가 지금 여기서 이제 수익자가 되겠죠. 근데 in your favor 하니까 바로 귀사를 수익자로 해서 지금 발행인에게 상환 청구 없이 즉 소구불능 양도가는 신용장을 발행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전치사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단골로 아주 출제되는 그런 문장이 되는데 신용장의 이제 지급 확약 문헌이 되겠어요. undertaking payment가 되겠는데 we hereby engage with drawers that draft drawn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honored on presentation. 자, 그래서 duly honored 되는데 정히 지급될 것이다. 그래서 honor 하게 되면 명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음에서는 이게 오너가 환음을 지급하다. 그렇게 해서 환음을 결제하다. 그런 뜻이 되는데 환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제된 환음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것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른바 이제 부도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부도가 나는 것은 바로 가문의 불명예이고 가문의 수치이다. 그래가지고 디스오너가 되는 것이죠. 디스오너가 되면은 바로 환음이 부도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너 대신에 이것에 오너 대신에 protect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뭐 보호하다, 방어하다 그런 뜻이 되지만 한어음에서는 오너와 똑같이 한어음을 결제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고 시험에서는 protect를 다시 또 protest 해가지고 이렇게 또 싹 바꿔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protest는 바로 저항하다. 그러니까 환어음에 대해서 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어음을 결제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protest는 환어음 결제를 거부하다. 이렇게 또는 환어음을 보존하다 하는 뜻으로 쓰이게 된다. 다음에 12번 Advising bank is also known as correspondent bank, which is requested by the issuing bank to notify the exporter of the offering a document credit. 역시 시험에서는 블랭크 처리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문장인데 지금 이제 상환은행에 대해서 상환은행이고 통지은행, 어드바이징 뱅크, 통지은행에 대한 정의 그런 것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13번 We ask you to extend both register shipping date and the expiry date to July 30 and August 15th. 그래서 to extend에서 extend both 지금 보니까 선적 일자하고 그 다음에 신용장의 유효기일하고 그것을 extend both 두 개를 늘려달라. 그래서 지금 선적일은 7월 30일이고 그러면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지금 8월 15일로 늘려달라. 그래서 뒤에 respectively가 있죠. 역시 실전 영어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이것은 각각 따로 그래서 separately separately하고 이제 동등한 말이 되겠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회화에서 이제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죠? How many sons do you have? How many kids do you have? 그래서 지금 자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I have two sons. I have two sons. 그죠? I have two sons 해가지고 뭐 13, 17 respectively. 그러면 아들이 두 놈이 있는데요. 한 놈은 각각 13살, 17살짜리 아들 두 놈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아주 유용한 표현이죠. 그래서 신용장의 그 만기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수차 읽으셔가지고 입에 착 달라붙게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14번 Subs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 for Accountable Beneficiary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Substance Commission에서 인수신용장이라든지 또는 DA라든지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수수료가 되는데 바로 인수수수료와 그 다음에 환원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현금화 시키는 거 그래서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지금 디스카운트 차지를 해놓은 거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제 신용장이라면은 이것은 shippers 이런스 LC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자의 부담을 한다. For accountable beneficiary 하니까 바로 수익자의 계정으로 한다. 즉 거기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자의 부담이다. 다음에 15번째 Payment for the face value of the draft will be made on a site basis irrespective of the tenor as in a list is for accountable applicant 되겠어요. 자, payment for the face value of draft에서 이 환원의 이제 표면에 있는 금액, 그죠? face 하니까 얼굴이잖아요. 바로 거기에 있는 표면 금액이니까 바로 액면 금액이 되겠고, 다시 이와 유사한 말로 par value라는 것이죠. 보통 돈에 관계된 그러한 금액일 때는, 즉 우리가 이제 10,000원대를 딱 받게 되면은 그 앞에 만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의 황금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처럼 face value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par value, 이것은 역시 액면가, 그죠? 액면가. 이제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par라는 말은 equality. 그래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바로 황금성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이제 par value.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face value. 그다음에 증권 이런 거에서는
파벌료 이렇게 쓰게 된다 그죠? 뭐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그럴 때는 바로 파벌료 쓰게 되죠. 이것도 역시 그 무역영어 1급 시험에서 2005년도인가요? 근데 그때 한번 출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그 논란이 일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anner side faces irrespective of the tenor. 그래서 환음의 만기일 tenor 그거와 irrespective 그래서 관계없이 일람불 방식으로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유전세일치를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환음의 지급기간에 상관없이 일람 방식으로 지급된다 하니까 이것은 바로 유전세일치에서 그 시포스 유전세일치는 제외하고 오버시스 뱅커스 유전세일치 그다음에 도메스틱 뱅커스 유전세일치 이 두 개의 신용장이 이제 개설되었을 때 그때 사용되는 이제 문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upon receipt of the document in order, in order 하게 되니까 제대로 된 거, 즉 정상적인 거, 그러니까 서류에 대해서 이제 하자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일치하는 그러한 서류를 접수하자마자 issuing bank will reimburse negotiating bank as for their instruction. This reimburse 상환을 할 것이다. negotiation bank에서 매입은행에 그 상환을 할 것이다. 어떻게? as per their instruction.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바로 매입은행에 상환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as per their instruction 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게 지시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환엄에서 아까 봤지만 pay to the order of 액세스 뱅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지불을 해라. 그지? 그러니까 바로 여기까지 지금 as for their instruction 한 문구를 봐서는 역시 여기서 매입은행을 말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시식으로 이것이 환음이 개설되었다. 그 다음에 17번 It's our custom to trade on irrevocable credit and which you drew a draft at 30 days after sight. 이렇게 되어 있는데 It is our custom to trade.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오랜 관행이다. 그러니까 그 관행이 뭐냐면은 바로 다음과 같이 일람 출급 30일짜리 환음을 발행하는 것이 우리의 관행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our custom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어떤 규칙이다. 그래서 사업 관행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비즈니스 팔러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비즈니스 팔러시는 바로 비즈니스 커스텀하고 이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our custom to trade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행입니다. 오늘 이 irrevocable credit 그래서 취소 불능 화한 신용장으로 거래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온 관행이다. 그래서 under which 이러한 신용장 하에 We drew a draft at 30 days after sight. 무지무지하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At 30 days after sight는 바로 at 30 days after sight.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약칭으로 이제 표현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히 해석하는 문제, 그죠? At 30 days after sight 해놓고 이것을 해석하는 문제, 뭐 일람 후 출급 30일 조건인데 일람불 뭐 30일 조건, 그 다음에 일람 30일 출국 뭐 일람 조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순을 막 바꿔놓는 그런 문제가 국제문해서 시험, 그 다음에 무역영어 시험 뭐 두 시험을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것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번 Low cash issued by a bank in Korea in favor of the domestic suppliers is to undertake the bank's payment to the supplier of raw materials or finished goods for export on behalf of the exporter. 그래서 바로 이제 로컬 LC, 즉 domestic LC.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대한 그런 정의가 되겠고, 역시 이것은 안에 블랭크 처리돼 가지고
안에 적절한 괄호에 맞는 그런 표현을 고르라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의 문장을 막 섞어놓고, 다음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로컬 애시 그 부분을 블랭크 처리, 딱 괄호 처리 해놓고, 다음 문장에 뜻하는 시용장은 어떤 것인가 하고, 또 묻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9번. Revolving Rc에서 회전 신용장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되는데요. Revolving RC has condition.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회전 신용장은 The amount is renew 하면 새로운 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갱신. renewed와 automatically restate. 다시 instate 하게 되면 또 기재됐는데 그것이 다시 또 기재된다는 거니까 어떤 조건이 또 이제 갱신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수동적인 게 아니고 매뉴얼이 아니고 automatically 해서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는 것이죠. Without specific amendment to the credit 해서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통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갱신되거나 환원되는 것. 바로 그것을 회전 신용장이라고 한다. 이것이 그 회전 신용장의 정의에 대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역시 그 신용장의 대금 지급 확약 문헌이 되겠는데 20번 If we hand over shipping document and draft which is strictly conform with the letter of credit number 4567 it will protect the draft upon the presentation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귀사가 신용장 제4567호와 엄격하게 strictly conformed 하면 일치하게요. 그래서 in compliance with 또는 in accordance with 같은 말이 되겠죠? 이것은 뭐뭐에 일치하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일치하는 그러한 선적 서류와 환어음을 shipping document and draft 이것을 우리에게 넘겨주면은 그것은 그때 우리가 그것을 upon presentation 환어음이 제시가 되면은 바로 환어음에 대해서 그 금액을 지급을 할 것이다 하는 신용장의 그 대금 지급 확약 문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1번 A negotiating bank means a bank other than the issuing bank that has discounted or purchased the draft drawn under letter of credit 있어요. 자, 발행된 그러한 신용장 하에 그것을 할인을 하거나 또는 매입을 한 그러한 은행을 말하는데 바로 발행은행을 other than 그 발행은행 이외에 또 다른 은행을 말하게 된다. 그럼 결국 이것은 바로 매입 은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이렇게 보게 되면은 디스카운티드 해가지고 인수은행 그죠? 인수은행이 바로 할인을 해주게 되니까 바로 이것은 인수은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심을 갖고 있겠지만은 그것이 인수은행이라고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입은행도 얼마든지 디스카운트를 할 수 있고 할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많은 이런 그 문장들에서 수시로 틈틈이 자꾸 큰 소리로 읽으셔가지고 이것이 저절로 숙달되도록 자주 읽어서 많이 이런 문장하고 이제 친해지신 것이 그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전적인 그 문장 표현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선적 그리고 컬렉션 그래서 기타 또 여러 가지 예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